자, 220페이지 물납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물납은 아주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죠? 일단 날짜가 많이 나오죠. 자, 날짜는 우리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건 10일, 걔네가 하는 5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일단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내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겠죠. 일정 금액이 넘어야 되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다?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초과했을 때 물납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물건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000만 원 초과된 물납이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물납 신청 우리가 하는 거라 했죠. 미리 신청합니다. 납부기 한 몇 일 전까지 신청한다? 10일, 우리가 하니까 10일 전. 그러면 신청받은 해당 시군구에서는 물납 해줄지 말지 결정해 통지해 줍니다. 그 통지는 걔네가 하죠. 며칠? 5일 안에. 통지를 둘 중에 하나도 허가 아닌 불허겠죠. 그죠? 불허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바꿔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청 이것도 우리네요. 며칠? 10일 이렇게 됐죠. 이거 뭐 다 날짜 그렇습니다. 이것만 5일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는 거 10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뭘 가지고 물납할 수 있느냐? 이제는 부동산만 됩니다. 부동산. 선박항공기는 물납 못합니다. 그럼 받아서 골치 아프니까 부동산만 받아요. 이제 부동산은 어디 것만 된다? 양천구에 있는 부동산 은평구에다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물건의 소재지 시군구 있는 부동산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것만 받아. 우리 동네 거. 그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은 물건의 소재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부동산만 됩니다. 선박항공기 안 되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이건 당연히. 그죠? 뭐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 하나 땡 틀렸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랬고. 자, 그러면 이 물납 물납을 하면 가격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 부동산 물납 하셨잖아. 그럼 얘가 얼마인지 평가를 해야 잔돈 거슬러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때 평가를 뭘로 하냐면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입니다. 항상 6월 1일이에요. 이 시험에 물납부동산 평가는 12월 31일 현재 시가에 한다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니고요. 항상 재산세는 6월 1일입니다. 이때 시가는 일반적인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왜 저기 가면 뭐 회사로 가면 키로당 시가 이렇게 써 있죠. 그거 아니고요. 공시 가격을 말합니다. 즉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이 하면 공시 가격인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현재 시세가 부동산 시세가 10억 정도 해요. 근데 이게 공시 가격 한 7억 정도 가겠죠.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지금 팔면 10억인데 공시 가격 시가 표준이 7억이야. 이걸로 물납을 하면 얼마나 쳐준다는 얘기예요? 7억. 그럼 물납하면 손해지. 그죠? 왜? 지금 팔면 10억인데 물납하면 7억밖에 안 쳐줘. 저것도 물납 안 하겠죠. 그죠? 차라리 이걸 좀 싸게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세금 내는 게 낫지. 대한민국에 재산세 물납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없다. 그죠? 규정만 있고 실제 물납하는 사람 없다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왜 그러면 얘들이 은평구에서 이게 대충 얼마 정도가 시세를 알 거 아니에요. 왜 근데 공시가격으로 가느냐? 10억으로 쳐가지고 잔돈 거슬러 줬더니 다음 달에 팔라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 폭락해가지고 8억밖에 안 준대. 그럴 수 있죠. 그럼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어디 밑으로는 잘 안 떨어져. 공시가격 밑으로. IMF 때 아니면 그 정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근데 이제 예외가 하나 있는 거죠. 얘가 만약에 6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2006개 이 기간 동안에 그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다. 그럼 그때는 그걸 인정해 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4월 달에 공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거죠, 여러분이. 그죠? 그러면 공매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매를 1억에 받았어. 근데 그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 7천만 원이야. 이걸로 물납하면 얼마나 준다? 1억으로 쳐주겠다는 거. 왜? 공매 가격은 개인끼리 매매한 게 아니고 공매 가격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공매를 받아가지고 5월 달에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뭐라고?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다. 그럼 감정가액이 있겠죠. 그럼 감정가액도 감정평가 기관에서 한 거니까 가격 입증이 되는 거라. 그럼 얘도 시가를 봐줍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게 있으면 얘를 봐주겠다는 거죠. 근데 4월 달에 공매 받아가지고
이 부동산은 5월에 감정평가를 받았어. 그럼 시가로 보는 게 두 개잖아요. 하나만 인정해 주죠. 그때 뭘로 간다? 두 개 이상이면 최신 걸로 가겠지. 가장 최근 걸로. 그죠? 최근 게 이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둘 이상이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건 이거잖아요. 최신 거. 그죠? 그래서 감정가액으로 간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물납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가장 가까운 하나만 본다. 그죠? 이것도 되고 됩니다. 근데 하나만 있으면 이걸 해주겠죠. 근데 이렇게 두 개 같이 있으면 가장 최근 걸로 가주겠다. 공매나 경매나 다 같은 얘기죠. 감정 어차피 그것도 법원에서 낙찰받은 금액이나 입증된다 볼 수 있죠. 예. 근데 뭐 이제 물납은 거의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물납을 하진 않습니다. 222페이지 5번 물납. 1번 물납 요건 대상 나오죠.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되면 신청받아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양거로 2번 물납 신청 허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며칠 전까지 신청하시라고 10일 전. 2번에 신청받으면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주고. 3번 이에 따라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행안부 정에 따라 물납을 하면 납기인의 납부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물납하면 납기인의 납부. 물납이 언제 물납이 된 걸로 보냐면 구청 앞으로 등기필증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나오면 물납을 한 걸로 봐요. 근데 날짜가 이 절차를 막 밟다 보면 보통 물납이 납부기한 지나고 물납이 돼요. 그죠? 그럼 원래는 가산금 부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전에 허가를 받아 물납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물납하면 뭘로 본다? 납기인의 납부한 거로 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넓혀보기 보시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 처리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건에 하자가 많아. 그걸 받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예요? 허가를 거부, 불허가 내는 거죠. 자, 불허가 났어요? 한 번 더 기회 준다겠죠?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 의무자가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2일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뭐하면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해서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더 기회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3번 물납허가 부동산 평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물납허가 부동산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한다. 그 2번에 그 시가는 뭘 말한다? 그 기역 니은 나오죠.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시가 표준액. 근데 오른쪽 223페이지 가면 거기 핵심 다지기 두 번째 거 있죠. 거기 보시면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 그랬죠. 자, 보세요. 행안부 정함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재산세 과세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확정된 가액으로 다음에 하나 1, 2, 3번 있잖아요. 보상, 공매, 감정, 뭐 사실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뭘로 봐주겠다고요.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하나만 어느 거?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뭘로 한다?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물납 얘기 나오면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뭐 재정에 나온 건데 뭐 그거요? 자, 요거 그 교재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요거 설명할게요. 자, 재산세 이렇게 나온댔죠? 재산세 1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게 뭐가 있냐면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그래서 이게 도시지역분 재산세 해가지고 얘가 만약 20만 원 나왔다. 그럼 토탈 1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재산세 낸 사람 중에서 해당이 되면 나와요. 해당 지자체에서 그 지역을 갖다가 여기는 도시지역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그럼 그 지정한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군구에 있어도 저게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해당이 됐어. 그러면 세금을 따로 계산하겠죠. 재산세 따로 계산하고 거기다가 도시지역분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얘가 20만 나왔어. 그럼 토탈 120이죠. 그럼 고지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재산세 100, 도시지역분 20, 토탈 120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 얼마? 12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저 120 안에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세법은 얘가 포함이 되면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한꺼번에 120 해가지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규정이 그럼 120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산세. 그런데 자, 재산세 물납이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도시지역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걸 묶어서 재산세를 한대. 근데 얘가 물납이 된대. 자, 결론. 도시지역분 재산세 물납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얘가 원래는 물납이 여기 따로 계산했죠. 근데 합해서 120인데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재산세라고 한다잖아. 재산세는 물납이 되잖아요. 근데 저 안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걸 재산세를 하고 여기에 물납이 되니까 결론 누구도 물납이 된다는 얘기야? 얘도 물납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근데 시험에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셔 했는데 뭐가 나왔어? 이거 나왔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게 물납됩니다. 근데 같이 꼭 기억하셔야 한 번 나온 전례가 있는 애들은 언젠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부가세, 지방교육세 20% 붙죠? 자, 지방교육세 20% 얼마일까요? 1번 객관식으로 할게요. 1번 20만 원, 2번 24만 원. 다시 기회 줄게요. 1번 20만 원, 2번 24만 원. 마지막 기회. 1번 20만 원, 2번 24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이에요. 왜? 요거에 20%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같이 나왔는데 부가세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물납할 때는 재산세액하고 가로치고 도시지역분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부가세 계산할 때는 재산세액하고 가로치고 도시지역분 제외 이렇게 나와요. 왜? 얘는 무가세, 부가세 대상은 아니고 물납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그 223페이지 보시면 거기 맨 밑에 지방세 기본 통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천만 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의 병기고지는 재산 지방지역을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 지방교육세는 물납 안 됩니다. 근데 가로 안에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지역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도시지역분도 물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는 물납 안 돼요?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 물납 안 됩니다. 그죠? 도시지역분만 된다는 얘기죠. 자, 그거 하나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납을 보겠습니다. 분납. 이건 뭐, 여기 이제 이게 30회 때 기출문제잖아요. 보세요, 여기. 지방자치 납부세액에 1,000만 원 초과하면 신청마다 관할구의 부동산에 대해서 몰라볼 수 있다. 이때 당시 얘가 정답이었어요. 30회 때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이거 정답이었어요. 맞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지역분 포함. 이게 뭐야? 물납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분납을 보겠습니다. 분납은 요즘에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얘만 나오는 게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다 막 나옵니다. 자, 얘는 기본 개념은 다 똑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고 금액하고 기간만 좀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하나만 이해를 잘 하시면 나머지는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거예요. 나눠서 나온 세금을. 얘는 그 분납은 세금을 현금으로 내는 거, 물건으로 내는 거예요. 현찰박식이에요. 근데 나눠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얘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법으로 현금 내는 건데 이 금액만 넘어가면 무조건 분납을 받아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분납을 받을지 말지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물납은 있지. 왜?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근데 분납은 안 그래요. 허가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하면 돼요. 얼마 되면? 250만 원 초과되면 2달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250 초과되면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근데 250 넘었다. 그럼 뭐요? 분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평구청 가서 7월 31일까지 신청서가 툭 던져주고, 야, 나 이만큼 나왔어. 251만 원. 나 분납할게. 할 수 있어요? 251만 원. 할 수 있잖아. 250만 원 초과됐잖아. 10,000원 초과됐잖아. 그럼 분납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야지. 251만 원 나오려면 참 답답하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총액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 그죠? 얘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요거를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잡았죠.
요 500을 왜 500을 잡냐면 요거의 2배로 잡는 거야 항상. 250이 기준이니까 2배니까 500. 자, 양도세는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걔는 기준이 얼마겠어요? 2000 이하일 때 2000 초과. 종부세는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기간만 달라.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죠. 그럼 500 잡았고 이하 초과한 다음에 이하일 때는 요 기준 금액을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초과라고 나면 무조건 나온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반절까지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 똑같아 논리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죠. 이게 그죠?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겠어요? 이렇게 납부기한 7월 이렇게 그리고 2개월 1번 2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세금을 2개 나눠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말은 500 이하일 때는 그 250만 원 초과되는 그 금액을 1번과 2번 기간 중 언제 내는 금액을 의미한다. 2번. 요 2번 기간, 분할납부 기간 동안에 내가 나중에 나눠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네가 요 금액까지만 나중에 낼 수 있어라고 정해놓은 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맞춰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겠어요? 400이 나왔다. 이때 최대 얼마까지 분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렇죠? 500만 원 이하니까 이 중에 250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야? 150만 원. 그러면 여기서 150만 원까지는 분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한에 얼마나 무조건 내야 돼요? 250 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300 내고 100 된다 했어 안 된다? 400이 돼 300만 원 먼저 내고 나중에 100 내.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세금을 먼저 많이 내겠다는데 내가 300 내겠다니 은평구청 직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니까? 이번에 250만 원만 내셔야 돼요. 법에 250 내고 나중에 150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뭘 300씩 내요. 나중에 내세요. 이래요? 아니지. 세금 빨리 걷어 많이 걷으면 좋은 거죠.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했지. 왜? 400일 때 최대 분납금 150만 원까지만 된다고 했잖아. 200은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내요? 400일 때 150만 원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일 때 얼마 분납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700이면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350. 그죠? 양도세도 최근에도 뭐 정답으로 1600일 때 얼마 분납할 600만 원 분납할 수 있다. 맞았다. 정답. 이렇게 나왔고 작년에도 분납 얘기 다 나왔습니다. 얘도 나오고 종부세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 말뜻은 분납 기간에 내가 나눠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이 말을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작년에는 얘가 나왔잖아요. 그때 보시면 분납이 나왔는데 여기 작년 기출인데 작년에는 금액이 안 나왔죠. 왜 그래요? 이게 작년에 개정됐거든요. 원래 500이었다가 작년에 250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개정된 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것이 이렇게 된 거야.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을 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에 분납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개정돼서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분납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고지서가 한 장이죠, 현재. 그죠? 400만 원짜리 고지 한 장이잖아. 근데 분납하려면 고지서 몇 장이 있어야 돼요? 2장이 있어야지. 왜? 납부기한에 돈 일부 내고 나머지 기한 지나고 2달이잖아. 고지서가 2장이 있어야 돼. 근데 분납을 신청하면 과세권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분납 얘기입니다. 224페이지 6번 분할납부. 양거래 1번에 납부세액 얼마? 250 초과되면 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다. 그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내용 나와 있죠? 분납 금액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3번에 시장군수는 이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의 납부할 납세고지와 분납기간의 납부할 납세고지로 구분할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이런 거 나중에 틀리면 어떻게 되게 여러분? 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분납을 하고자 하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10일 전 그리고 납부 기한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10일 전 그러면 우리 또 어떻게 풀어요? 그렇지. 우리 가는 거 10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 툭 가는 거지. 그죠?
뭐 이렇게 첩첩산중이야. 여기 가면 저 요만큼 갔다 싶으면 또 있고 또 있고 그죠? 공부 좀 했다 그러면 이제 좀 됐다 싶으면 또 있고 짜증나죠? 그죠? 언젠가 끝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수익징수 면제. 걔는 뭐예요? 수익은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얼마?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한다. 이건 아예 외우고 하겠죠?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00원이면 징수한다라고 아예 외우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그 다음에 거기 지금 8번 있죠? 신탁재산 특례 있죠? 이건 지우라겠죠? 삭제됐어요. 대신에 여기 이제 다시 들어간 거죠. 이거 요약집이 있습니다. 요약집이 있으니까 다시 참고 쓰시면 되고,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올해 개정된 건데, 그러니까 그 8번이 삭제되고 대신 얘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납세 의무자 있죠, 우리 신탁재산 이렇게 해서 얘가 얘한테 신탁을 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했죠? 위탁자라 하고 얘를 수탁자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얘가 A하고 B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신탁을 하면 원래 주인은 갑인데 명의는 을 앞으로 돼 있는 거죠, 등기는. 그죠? 근데 작년까지는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였는데 올해부터 위탁자로 다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위탁자로 납세 의무자가 바뀌면 수탁자 을은 법적으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그죠? 그 얘가 체납을 했어요. 만약에 세금을. 그러면 얘가 체납을 했어요? 얘가 다른 재산 있는 걸 갖다 다 공모해가지고 압류했는데도 재산세를 다 못 걷었어. 그러면 A, B도 원래 얘 거잖아요. 근데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체납을 했는데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요 A, B를 가지고 압류할 수가 없어요. 왜? 명의가 갑 앞으로 안 돼 있잖아. 그리고 법적인 납세 의무자 얘가 없어. 그러니까 요 재산 압류를 못 하는 거야. 원래는요, 작년까지는 수탁자를 법적인 납세 의무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을이 세금을 체납을 하더라도 법적 납세 의무자 얘니까 얘가 세금을 안 내버리면 뭐 하면 돼? 이 A, B 신탁재산 압류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누구로 바뀌어서? 위탁자로 바뀌니까 수탁자가 법적인 납세가 없어진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전에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요걸로 해가지고 얘 했더니 이걸 못 걷어.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일리 가면서 얘한테도 뭐예요? 여기도 법적인 납세금을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체납을 해서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요 신탁재산도 얘 거니까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것도 압류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추가한 거예요. 잘 보세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그러니까 얘가 지 명의로 다른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걷었는데도 뭐요? 징수금액이 미치지 못한다. 아직도 세금을 덜 걷었다는 얘기지. 그럼 어떡한다? 해당 신탁자의 수탁자, 이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 법의 근거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체납에서 모자라 1억 부족하다. 그러면 요 신탁재산으로 압류해서 요 세금을 걷겠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요게 올해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가징수 파트가 나온다 치면은 이걸 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개정사항이니까 이걸 해주시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9번에 그 신고 의무는 뒷장 넘어가면 1, 2, 3, 4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우리 왜 납세 의무자 배울 때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면 과세 기준일로 10일 안에 신고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신고를 누가 하느냐 그 얘기인데 이건 외울 건 없고요. 신고는 누가 하겠어요? 아쉬운 사람이면 아쉬운 사람 항상 아쉬운 사람이 누구요? 신고 안 하면 지가 세금 내야 돼. 내기 싫으면 네가 신고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보세요. 1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대상자들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 기준까지 등기가 안 됐대.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안 돼서 그 무슨 뜻이에요? 공부상과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신고를 안 해버리면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세금이 나와? 공부상 소유자한테 나오잖아요.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그럼 아쉬운 사람 누구야? 공부상 소유자지. 왜? 신고 안 하면 자기가 내야 되니까. 누가 신고해? 공부상 소유자. 그 얘기예요.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등기가 안 됐대. 자, 그래서 뭐까지 안 해버리면? 신고까지 안 해버리면 세금 누가 내요? 주된 상속자잖아. 그러면 신고를 누가 해?
주된 상속자가 해야죠. 왜? 등기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신고까지 안 해버리면 누가 세금을 내? 주된 상속자가 되니까 내기 싫으면 누가 신고해? 주된 상속자가. 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실제 종중건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돼 있대.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그럼 신고 누가 해요? 공부상 소유자. 신탁재산도 원래 위탁자 거잖아요. 근데 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어쨌든 명의로 이해했으니까 얘한테 세금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상 얘가 명의 돼 있으니까. 그 얘가 뭐 해야 돼? 요게 내 건 아니고 명의는 내 거지만 실제 누구 거다? 위탁자 거라고 신고해 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그냥 혹시 나오면 나중에 나오면 아쉬운 사람이 신고한다. 아쉬운 사람이 누구다? 안 하면 지가 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얘가 변동사유를 10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부과 될까 안 될까요? 가산세. 절대 없습니다.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 절대 없습니다. 그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밑에 양가로 2번 뭐라고? 직권 등체라고 되어 있죠.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직권으로 조사해 뭐 할 수 있다? 과세장에 등체할 수 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장부상에 기록한다는 얘기죠? 이걸 직권 등기 그러면 안 됩니다. 구청장이 내 개인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직권 등기한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직권 등기는 안 되고 등체. 등체는 뭐야? 그냥 장부상에 기록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뭐 보시면 되고. 거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을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죠? 220. 자, 세부담 상한은 무슨 뜻이에요? 재산세를 부담할 때 한도를 둔다는 얘기지. 상한선을 둔다. 그러니까 전년도 내은 세금보다 올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면 부담스러우니까 법으로 한도를 지어놓고 그 상한을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내라 라고 정을 뭐라 그래요? 세부담 상한 그래요. 이는 원칙은 100분의 15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2020년에 100 나왔고 올해 200이 나왔다? 그럼 올해 얼마까지만 내면 된다? 그죠? 전년도 낸 금액이 100이니까 1.5배. 그죠? 그럼 150이죠. 이게 올해 낼 돈의 한도 금액이야. 그럼 얼마 나왔어? 200. 얼마만 내면요? 150. 이 얘기입니다. 올해 140 나왔어. 얼마 내면 돼요? 140. 근데 150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금이 140 나왔는데 왜 150을 내? 그럼 절 주세요. 그럼 고맙다 소리나 듣지. 세금을. 이거 넘어가면 오바되면 그것까지만 내고 나오면 나온 것만 내는 거죠. 그죠? 만약 얘가 똑같은 2022년에 또 2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부담상 어떻게 구할까요? 100분의 150이니까 어떻게 구해? 작년에 200, 올해도 200, 똑같이 200이 나왔어. 그죠? 작년에 150 냈죠? 이것도 200 나왔어. 이때는 세부담상 어떻게 구해요? 1.5배. 어떤 금액이 1.5배? 150에 1.5배죠. 200에 1.5배 그러면 안 되고. 왜? 돈 낸 것만 낸 게 150이니까 그거에 1.5배. 그럼 225만 원 나오겠지. 그러면 이때 200 다 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간다. 그걸 세부담 상한해요. 100분의 150. 근데 누군 예외다? 주택은 예외다. 주택은 혜택을 준다는 얘기지. 너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혜택을 주겠다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최대치가 130%까지만 되는 거예요. 1.3배까지만 되고 더 이상 안 냅니다. 시험에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냥 쭉 해서 세부담 상한 주택의 경우 이렇게 쓰면서 해놓고 마지막에 최대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와서 땡 틀렸죠. 왜? 얘는 130이 최고치죠. 이걸 좀 지저분하게 문제내면 어떻게 내요? 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이면 이렇게 내요. 주택의 공시 가격이 얼마? 3억이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죠. 3억이면 얼마예요? 어디 들어? 그러니까 얼마? 그래서 100분의 105죠? 100분의 105. 이하니까 3억은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하에 들어간다죠. 그죠? 100분의 105. 좀 더 지저분하게 되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6억이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6억이면 100분의 150이죠? 왜? 건축물은 100분의 150. 6억에 꽂히면 안 돼. 건축물은 그냥 100분의 150. 토지 건축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만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이렇게 하면 진짜 지저분하죠. 그럼 이건 진짜 맞출 수 없습니다. 짜증나는 거지. 그죠? 자, 이걸 세부담 상한이란다. 그죠? 교재는 뭐 거기 227페이지
오른쪽 참고에 정의된 것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지문 읽을 필요 없고. 그죠? 됐어. 자,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산금 크게 볼 거고요. 뒤에 넘어가면 이제 부가세가 나옵니다. 가산금은 놔두시고.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우리 이거 맨날 했죠? 부가세는 2개밖에 없다. 뭐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2개만 지방세를 한다 했죠? 요거 빼곤 우리 부가세 안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방세 갖다 붙이고, 이거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네. 그죠? 국세는 국세 갖다 붙이고, 여기만 조심하라겠죠? 뭐, 취득세는 지방세 4개 모두 같이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같이 붙는다. 이때 농특세, 얘만 10%. 나머지 몽땅 다 20%. 그죠? 부가세 종류 2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감면받으면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라.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그 228페이지 15번 부가세에 재산세 액화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걔는 뭘 안 낸다? 물납은 되지만 부가세 대상은 아니란 얘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비과세는 과세를 안 하는 거죠. 자, 1번 국가는 다 비과세입니다. 모든 조세가. 그죠? 국가 등은. 근데 양가로 1번에 국가 등은 비과세인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있다. 첫 번째, 외국 정부는 항상 뭘 기억하셔야 돼요? 상호주의. 외국 정부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상호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재산의 과세, 우리도 과세한다. 여기 이제 있고, 또 하나는 국가 소유는 비과세인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우리 그 재산세 배울 때 이거 배웠죠. 납세의무자.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얘를 무상으로 쓰면 누가?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국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소유임에도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국가 소유 재산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가 세금 내니까. 이 얘기지. 자, 거꾸로 내 거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쓰게 되면 이 논리대로면 누가 세금을 내야 돼요?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썼더니 날더러 내래? 그럼 내 거를 국가 등이 공짜로 쓰면 세금 누가 내야 돼요? 국가가 내야지. 근데 국가는 뭘 받아요? 비과세. 그래서 얘는 비과세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얘기야.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은 외국 정부는 과세하니까 과세하고, 동그라미 2번은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국가 소유 재산은 얘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뭔 얘기야? 내 거를 국가 등이 어떻게 했으니까? 공짜로 썼으니까 너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아니, 비과세 해주겠다. 그죠? 왜? 내 거를 국가가 썼으니까 국가가 세금을 내야 돼. 근데 국가는 뭘 받아? 비과세.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료는 아닙니다. 둘 다 전제조건 뭐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전제조건이 무상이에요. 무상. 유상이면 따박따박 월세 내고 월세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비과세 안 해주고 세금 낼 일 없겠죠. 다 전제조건이 뭐다? 무상일 때 무상. 그것만 해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깊이 갈 거 없습니다. 보시고. 뒷장 넘어가면 용도 구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 3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재로는 그 230페이지 양가로 2번 넓혀보기 맨 밑에 거 있죠. 거기 1번 군사시설 그거 나오죠. 이게 지문 하나 나오면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요. 통제 보호구역 투지 민통선. 전반에 민통선 들어보셨죠? TV 거기 민통선 얘기하는 민간인 통제구역. 거기에 뭐가 있어? 내 토지가 있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군사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통제구역이 내 땅에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이 홍길동이라니까 아버지를 부르지부터 내 땅을 내 땅이라 부르지 못하는 거지. 명의만 내 거지 내 맘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였죠? 비과세.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군 안 돼? 전답과선 대지는 제외.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비과세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처음에 나오면 이거예요. 전답과선 대지는 비과세가 안 된단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항상 나오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딸랑 기억하면 안 되고 전답, 과선, 대지는 비과세 안 된단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3번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넓혀보기 3번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 임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원래 이 모든 땅은요 자연자 들어가고 공원자 들어가고
환경자 들어가고 보전자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아. 그러니까 내 땅이 있는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에 뭐가 붙었어. 보전자 들어가 있고 막 자연자 들어가고 환경 이런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왜요? 그건 무슨 뜻이야? 개발 못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녹지 지역인데 녹지도 힘든데 보전 녹지 돌아버리는 거예요. 같은 녹지인데 보전 녹지야. 용도 지역 중에 뭐 있어? 자연 환경 보전 지구가 있잖아.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건 뭐예요? 이름이 대놓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겠다고 지역을 지정했대. 거기에 내 땅이 있대. 이건 길이길이 후순위에 물려줘야 돼요. 개발 못해. 그죠? 그런 거지. 그 땅 이름은 이쁘죠. 땅이 이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쁜 게 좋은 게 아니요. 부동산이고 사람이고 이쁘다가 다가 아니요. 옛날 노래도 있잖아.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냐. 그게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요.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있겠어.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있겠냐고. 얼굴 이쁜 데서 이쁜 여자 성격도 안 좋다는 얘기잖아. 그죠? 얼굴이 안 예쁘건 고쳐 쓰면 되는데 성질 나쁘면 못 고쳐. 진짜 진리에 진리 그게. 근데 우리 와이프는 얼굴 이쁘고 성격도 좋아. 야, 내가 복 받은 거죠. 이러고 살아. 이러고 맨날 세뇌 안 하면 내가 뭐 살 수가 없어요.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돼. 그래야 와이프를 볼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인내력을 가지고. 그죠? 그런 거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참. 그죠? 오늘 또 토요일이네. 아이고 참. 이렇게 토요일에 왜 이렇게 자주 오는겨? 그죠? 일찍 끝나고 집에 가야 되잖아. 그죠? 아이고 참. 오늘 또 술 먹어야죠. 그죠? 맨날 술이야. 지난주 술 얼마나 먹었나? 지난주 처제 와가지고 막 토요일 날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월요일 새벽에 갔네. 월요일 새벽에. 일요일 저녁까지 술 먹으려고 결국 일요일에 12시까지 술 먹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가서 4시인가에. 감격더라죠. 그죠? 다음 주에 또 차같이 또 가야 돼. 어버이날이라. 다음 주 주말에. 또 가면 또 뭐 이거지 뭐 볼 것도 없어요. 막 앉으면 술이니까 뭐. 맨날 술이야. 그 노래가 딱 맞아요. 우리 술 먹으면 술값이 더 나와요.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술값 진짜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값보다 술값이 더 나와요. 고기값이 10만 원이잖아요. 술값은 15만 원 나와요. 술 얼마나 먹는 거예요? 맥주가 4,000원씩이잖아요. 무제한 들어가요. 막 취하지도 않아요. 계속 먹어. 신기하죠. 희한해. 요 시간씩에는 오바이트 하는 거 못 봤어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술 그렇게 때려 먹어도 아침에 뻘쩡 일어나. 그리고 좀 머리 아프면 얼른 상쾌한을 먹어요. 왜? 빨리 깨 술 또 먹거든요. 빨리 먹을래. 술 또 먹을래. 그 상쾌한을 먹어. 그러면 점심 때 또 먹어. 저녁 때 또 먹어. 밤에 또 먹어. 이런 얘기 하지 말랬는데 와이프가 왜 우리 술꾼으로 왔냐 그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처제가 장어를 한번 샀는데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장어를 먹으러 왔는데 점심에 6명이 갔어요. 장어를 60몇만 원 나왔어요. 장어값 20 얼마 나왔어요. 그다음에 술값이야. 술 주인이 말려. 주인이 그만 먹으라고 막 맥주를 짝으로 이렇게 먹은 게 빈병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소주만 해가지고 지금도 처제가 그때 무슨 보너스 탔다고 기분 좋다고 뭐 보너스 타니까 산탕 낸다고 했다가 받은 거 다 날렸어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제주도 생각 안 했는데 먹다 보니까 강적들이라니까.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그죠? 어쨌든 요거 자연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공원, 자연, 보존 지구래. 살벌하죠. 근데 요 이마가 내 건 거. 여러분 이마가 여기 있는 거요. 얘는 뭐였죠? 비과세.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그죠? 공원 자연 보존 지구 임야. 이렇게 되면 되죠. 붙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그 도로법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렇게 어디가 있어? 이거는 이제 보세요. 거기 우리 넓혀보 위에 있는 건데 그냥 보세요. 도로법의 도로는 당연히 비과세죠. 왜? 이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을 목적으로 개선한 사설도로예요. 자, 사설도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원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왜 비과세 줘요? 나 혼자 독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얘는 뭐다?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6번은요. 행정관청부 철거 명령 받았대요. 건축물이. 자, 지금 건축물이 아직 철거가 안 됐어. 근데 이미 그 전에 뭐가 됐다고요? 철거 명령이 내린 거야. 결정됐는데 철거만 못한 거지. 근데 어차피 얘는 철거할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겠다고? 비과세 해주겠다고.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주택도 하는데 이 가로원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 부분의 한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는 아니라는 거지. 주택인데 철거 아직 안 됐어. 근데 건축물 어차피 없어지잖아요. 근데 토지는 안 없어지잖아.
걔는 비과세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걸 이제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그죠? 혹시 나오면 거기 기억하시면 돼요. 7번은 무덤. 이거는 뭐 무덤은 사실 여기보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나오거든요. 얘는 비과세예요. 등록세하고 재산세 비과세. 근데 취득세는 내죠. 얘는 우리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걸로 갑니다. 중과 기준세율. 왜? 등기는 하는데 등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2%만 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고 등록세, 재산세는 비과세 줍니다. 무덤. 이 무덤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요? 등록세에서. 등록세 비과세 할 때마다 제일 나와.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등록세는 뭐 한다? 비과세인데 작년에는 과세한다 해서 틀린 지분 나왔죠. 그 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과세는 뭐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재산세 정리하시고, 자, 목적세는 지금 볼 거 없습니다. 목적세는 강의 안 합니다.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근데 이게 시험이에요. 작년에 지역자원시설세 나왔고요. 그 전전년도에 지방소득세가 나왔어요. 그래도 안 합니다. 얘는. 왜? 이거는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작년에 콩이 났어. 당분간 날라 한참 지나야 돼.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차피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라 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면 찍어버리면 돼. 대한민국에 이거 강의하는 선생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시험에 나오면 똑같은 거예요. 나도 찍고 다 찍고 다 찍는 거야. 운띄기로 가는 거니까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세 파트 종합부동산세를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보유 관련 주세죠. 근데 지방세, 재산세는 지방세, 얘는 국세네요. 여러분 종부세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거 내려면 그 전에 뭘 내야 된다. 재산세를 내야 돼. 재산세. 그래서 모든 기준이 얘는 다 원칙적으로 누굴 따라가? 재산세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이렇게 나왔죠.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은 재산세 내고 나서 종부세를 낸다겠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도 재산세 대상 중에서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종합 부동산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종부세 내는 거야? 부동산만 이거죠. 부동산만 종부세 대상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부동산 중에서 혹시 아까 기억나시는 분은 재산세, 누진세를 3개 있다 했죠. 별도, 종합, 주택 이 3개. 그거만 종부세 낸다 했죠. 그래서 얘는 별자건 종부세 안 냅니다. 왜? 얘도 주택이 들어가잖아 아까. 근데 왜 안 내? 재산세가 4%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7월 달에 재산세 4% 내고 12월에 또 종부세 내고 이건 아니지. 별장가 재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보유세를 고율로 과세가 된 애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주택은 별장 빼고 나머지는 종부세 내시는 거고 토지는 분리는 안 낸다 했죠? 누구하고? 별도, 종합. 이 3개만 종부세를 냅니다. 주의할 것은 건축으로 종부세 안 낸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별도, 종합, 주택만 종부세입니다. 대상은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돼 있다. 되죠. 자, 그러면 교재는 뭐 거기 크게 볼 거 없습니다. 특징 같은 게 볼 게 없고요.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 282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282페이지. 이 문제 딸랑 하나 나오고요. 올해는 개정상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거의 개정상이 한 서너 개 되기 때문에 거기 걸쳐서 뭔가 하는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종부세는 수업만 들으시고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이것도 남아서 오늘 오후에 간만에 세법 공부 맨날 가다 오늘 천만에 남아서 공부했는데 이거 하고 언제 왔어? 나 종부세 열심히 나 이건 오늘 정복할 거야. 딴 건보다도 오늘 종부세는 완벽하게 정리할 거야. 그냥 들어가 치세요. 그럴 거면 편히 쉬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공부하세요. 왜 이거는 한 문제짜리고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뒤에 가서 기출 문제만 풀어보면 되는 거야. 틀려봤자 하나고. 근데 올해는 개정상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만 잘 정리하면 출제에 특별한 일 없으면 그 중에 낸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것만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막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양도세 이런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282페이지 4번에 과세 기준이 나오죠. 얘는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아요? 재산세가 똑같죠. 언제? 매년 6월 1일입니다. 딴 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는 국세, 얘는 납세지는 뭐예요? 국세니까 어디야? 세무서. 사람 중심, 물건 중심. 사람 중심.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데 거기 잘 보세요. 5번에 1번.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은 단체인 경우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그랬죠. 시험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나온 적 있는데 이거를 틀렸다고 그런 거야. 왜? 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지. 그게 소득세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법을 만들 때 소득세법을 따라가는 거니까 결론은 그 밑에 넓혀보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득세법 납세지가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자는
주소지로 한다 그랬잖아.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그게 소득세법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주소지관을 세무서 해도 맞고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도 맞고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되죠. 거주지는 그거 못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6번에 과세 구분 및 세액해서 밑에 박스표 하나 있죠. 자, 이게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 오해하시는 분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잘 보세요. 여러분의 종부세는요. 여러분 주택도 갖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다 쳐봐요. 그러면 이 주택하고 토지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여 따로따로 계산하나요? 아니 여러분 주택도 있고 토지도 있어. 그럼 종부세 계산할 때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해 따로따로 계산해요? 얘랑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고요? 아니지. 왜 토지 없이도 왜 합해요? 지금 따로 계산해야지. 아니 나 아파트 있고 토지 있는데 나 아파트하고 토지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해? 아니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따로따로 계산하지.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토지가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럼 별도 종합인데 이 두 개 합해요?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해야지. 대상이 다르잖아. 그런데 세금은 따로 계산해서 얘가 1,000 나왔고 얘가 2,000 나왔어. 그죠? 그럼 내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 세액은 얼마예요? 토탈 3,000이지. 그럼 이 말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세액보다 내가 낼 종부세라는 얘기인데 이 지문을 뭐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얘네 둘이 합하면 안 되는데 왜 합산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 이 얘기가 아니라 세금은 따로 계산하고 낼 때는 뭐 한다? 두 개를 합해서 낸다 이런 뜻이죠. 그 지문 보세요. 283페이지 6번에 1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럼 이 말을 뭐라고 이해하신다고? 잘못 오신 분들은 왜 주택하고 토지를 합해? 이거 틀렸어?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주택은 주택대로 세금 계산하고 토지는 토지를 계산해서 낼 때는 두 개를 합해서 낸다 그 뜻입니다. 밑에 2번은 이거잖아요. 토지도 별도는 별도에 따라 계산하고 종합은 종합대로 계산해서 두 개를 합해서 토지분 종부세를 낸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혹시 문제 나오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뒷장에 이제 쭉 가시면 어디부터 보시면 대상 286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이런 뭐 내용도 별로 없어요. 이번 이게 1시간이면 끝나요. 정리하면 1시간도 안 걸리죠. 자, 일단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대상이 3개예요. 뭐요? 별도, 종합, 주택. 자, 근데 얘는 무조건 내는 거 아니죠? 일정 금액이 초과가 돼야 종부세가 나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금액은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종합부동산 공부를 하긴 할 거야. 그러면 저거를 예산하래. 이거 모르면 얘는 아예 이해할 수 없어요. 9구단 2단하고 똑같은 거야. 별도는 얼마가 초과돼야 돼? 80억 초과되었을 때 종부세가 나와. 종합화산 대상 토지는 5억이 초과되면 종부세가 나와. 주택은 6억이 초과될 때. 얘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별도 80억, 종합 5억, 주택은 6억.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이 먼저 나와. 기본세. 주택, 대상, 납세의무자, 과표, 세율, 세부담 상한. 할 끝나면 뒤쪽 토지에 토지 대상, 납세의무자, 과표, 세율, 세부담 상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 한 방에 똑같이 가면 돼. 개념은 똑같고 금액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 금액만 잘 기억하시면 돼. 별도는 80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주택 보세요. 주택. 이 주택은 종부세를 내잖아요. 근데 모든 주택이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주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것들 갖고 계시면 종합부동산세 구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6개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거를 근데 딱 보시면 시험에 뭐 얘도 많이 나왔으니까 별거 다 나왔겠죠. 이걸 외우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근데 외우긴 외워야 돼요. 일단 나오면. 근데 혹시나 이걸 외우더라도 막 무대뽀 외우지 말고 요거를 갖고 있으면 이런 애들은 갖고 있으면 세제상 혜택을 줘야 되느냐 불이익을 줘야 되느냐 요걸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은 혜택을 줘야 돼요? 불이익을 줘야 돼요? 자, 내가 여러분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임대주택을 많이 갖고 임대하고 있는데, 너 임대주택 갖고 있니? 너 한번 세금으로 죽어불려? 그래 버리면 임대주택 임대를 안 하겠지. 그럼 서민들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에 대해서 제외시켜줍니다. 기숙사 사원용 주택은 뭐예요? 사원 복지를 위해서 복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기숙사 용도로 쓰는데 그거 갖고 있더니 사택으로 썼더니 너 왜 네가 집 이렇게 많이 갖고 누가 직원들한테 이걸 주래? 너 한번 세금으로 죽어불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얘도 협상에서 제외시켜줍니다. 미분양 주택은 뭐겠어요? 분양 안 돼서 갖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너 집 겁내 많으니까 세금으로 한번 죽어볼래? 가만 놔둬도 죽게 생겼어. 가만 놔둬도. 이 두 번 죽이는 거죠. 그죠? 얘 종부세 상 아닙니다. 얘는 이거 만약에 세금 보겠다 큰일 납니다. 이거. 왜? 이거 했더니 엄마들 다 듣고 맘카파에서 난리 나지 이제 막. 정부 규탄하고. 왜? 이게 뭐요? 놀이방. 아파트 놀이방. 어떤 사람은 놀이방을 하고 있는데 세금 종부세 나는 놀이방 안 해버린대. 그럼 누가 난리야? 엄마 난리 죽었지. 왜? 애를 여기다 종일반 보내고 자기 종일 자야 되는데. 그죠? 그 종일반 애를 보낼 수가 없어. 그럼 난 종일 못 자잖아.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난리 나지. 대모고 난리 나지. 그죠? 그거잖아. 놀이방 그거잖아. 엄마들이 2살짜리 종일반 보내고 자기 집에서 종일 잘라고 보낸다고 종일반 아니야. 그게 놀이방이잖아. 꼭 있어야지. 이거면 난리 납니다. 그때는 장려래요. 아파트가 2개인데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하나는 놀이방 용도로 쓰고 있다. 종부세에 대해서 제외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택 같은 것도죠. 여러분이 일반 주택하고 문화재 주택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나온다. 그러면 세금 부담세니까 이걸 팔아버릴 수도 있죠. 그럼 소유권이 변동이 생기면서 문화재에 훼손된 우려도 있으니까 갖고 있어도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합산 배제가 되는데 문제는 국세청에서 이걸 모를 수도 있죠.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 해줘요? 신고를 해줘야 돼요. 언제? 요때 9월 달에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은평구에다 신고, 은평 세무서 신고해야 돼. 세무서 되지. 국세인데 구청에서 신고 안 되죠. 종부세는 국세잖아. 세무서에다가 9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종부세 내신 분들은 한번 내신 분들은요. 그 국세청에서 통지가 옵니다. 중간에. 혹시 합산 배제주택 있으면 요번에 그거 하기 전에 신고하라고 고지를 보내주더라고.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뭐 물어보시는데 종부세 내시더라고. 그죠? 지방에 계신데 종부세 낼 정도면 굉장히 부자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이제 통지 왔다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알았다고 가셨어요. 그죠? 자, 여기 분리가세 종부세 안 내죠? 별도 종합만 내니까.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건축물 종부세 안 내고 별장 종부세 대상에 제외한다. 그죠? 별장은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걸 먼저 보시면 이게 어딨냐면 뒤에 289페이지 있잖아요. 289페이지에 합산 배제 임대주택 나오죠. 그게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엄청 많아요. 290, 91, 92, 93, 94페이지까지 돼 있죠. 그죠? 근데 그건 볼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합산 배제 임대주택 그러면 되고 294페이지 보면 294페이지 왼쪽 참고에 합산 배제 기타 주택이라고 돼 있죠. 294페이지. 거기 뭐 있어요? 사원용 주택, 기숙사, 미분양 주택 쭉 있죠? 거기 써놓은 거예요. 그죠? 얘들은 합산해서 배제가 된다. 그럼 문제는 뭐야? 이걸 갖고 있으면 뭐 하라겠어요? 합산 배제 신고를 해준댔죠? 그 신고를 언제 한다? 297페이지. 떨어져 있어요. 297페이지 맨 위에 2번. 그 있죠? 290. 위 일 규정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는 언제부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뭐해라? 신고를 해야 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합산 배제 주택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시면 돼요. 286페이지. 몇 가지만 보실게요. 자,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종부세. 자, 그럼 종합부채는 누가 내느냐? 그 얘기 납세 의무자? 아까 제가 주택은 종부세 낸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주택을 갖고 계신데 주택을 갖고 있는데 종부세 안 내는 분도 있거든요. 왜 안 낼까요? 주택이 있는데 왜 종부세 안 내요? 집이 싸서 그래요. 집이 싸서. 그죠? 그죠? 다 내는 건 아니잖아. 그럼 그 기준이 얼마예요? 아까 얘는 얼마라고 했어? 6억. 6억까지는 안 내요. 그럼 세금은 누가 내? 6억을 초과하는 거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겠어요? 6억을 초과하는 자지. 뭐 있어요?
별도 합산은 그걸 누가 납세 의무자가 있어? 얘는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은. 그래, 이게 끝이잖아요. 제가 납세 의무자 따로 돼 있다죠.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잖아. 그죠? 그리고 이것만 알면 돼요. 주택은 6억, 별도는 80억, 얘는 5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끝이죠. 그 금액만 잘 기억하면 된다니까. 그죠?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옛날에. 5억을 종합합산이자, 종합이니까 5억을 초과한 자는 종부세 납세. 땡? 아니요, 받았다. 그죠? 이것만 잘 보세요, 금액을. 쉬었다가 과표일 건데, 과표도 이 금액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잠깐 쉬었다가 거기 과세 표준부터 다시 가겠습니다.